안녕하십니까. 박기호 논술의 변준환 강사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논술 전형 및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화여자대학교는요, 좋은 학교죠. 그렇죠? 그런데 여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다른 논술 전형에 비해서 약간 경쟁률이 떨어지는 장점이 있어요. 여학생들한테는 장점이겠죠? 따라서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여대에서 원서 접수는 23일부터 28일까지고요. 그 다음에 시험일은 인문계열의 경우 12월 12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최저 기준은 당연히 있고 최저 기준은 조금 이따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최저 기준은 사실상 작년에 비해서 완화됐죠. 그리고 모집 인원은 소폭 축소됐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모집 인원이 축소되면서 전체적으로 모집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23명 정도가 줄었는데요. 이 23명 중에서 첫 번째 교육공학, 그리고 교육학, 그리고 유아교육, 이 세 학과에서는 작년에 논술로 인원을 선발하다가 올해는 논술 선발 인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세 개 학과는 논술 선발 인원이 사라졌고 나머지 4개 학과에서 소폭 감소하긴 했는데 큰 폭이 아니라 한두 명 정도 줄어든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집 단위별로 쭉 인원과 그 다음에 전년도 경쟁률을 지금 살펴보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 다른 대학에 비해서 경쟁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논술 전형에서. 자, 대부분이 가장 낮은 기독교학과에서 10.33대 1을 기록한 추세에서 이 화면상에서 가장 높은 데는 지금 경제학과 21.24대 1 정도밖에 안 되죠. 자, 그리고 가장 특이한 학과가 여기 있는데요. 사범대학교 초등교육과만이 81.33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높아도 30대 1을 잘 초과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최초 경쟁률이고요. 사실상 이 중에서 최저 기준을 통과한 실질 경쟁률은 보통 50% 수준이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훨씬 더 낮아지겠죠. 다만 작년에 비해서 최저 기준이 조금 완화됐죠. 자, 전형 요소하고 반영 비율 그리고 최저 기준 한번 살펴볼게요. 최저 기준은 적용되는데요. 최저 기준은 세계 합 기준의 6이에요. 원래는 세계 등급합 기준의 5에서 지금 완화된 거죠. 스크래틀 학부를 제외하고서요. 따라서 등급합이 완화됐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 경쟁률이 작년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학 논술에 비해서 실제 경쟁률이 낮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돼요. 자, 전형 요소에서 논술은 70%, 학생부 교과는 30%를 반영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학생부 교과의 반영 특성이에요. 다른 대학과 되게 다른 점이 있죠. 보통 학생부 교과를 이화여대 환산 기준의 내신 성적으로 집어넣으면 합격자 평균이 1.8에서 1.9가 나온다고 대학에서 발표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깜짝 놀래죠. 선생님, 저는 내신으로 도저히 안 되겠네요. 논술 포기할까 봐요. 라고 하는데요. 이게 종합전형의 내신 반영과 논술의 내신 반영이 완전히 달라서 생기는 문제예요. 따라서 논술은 어떻게 내신을 반영하냐면 학년, 교과, 영역 구분 없이 학년과 교과의 영역에 구분이 없어요. 무조건 성적 순으로 상위 30개 단위, 30개 단위만을 반영해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다른 학교의 내신 기준 5등급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잘한 과목 상위 30개 단위를 조합하게 되면 2등급 정도로 나오는 학생들을 손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 내신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의 성적을 환산해서 집어넣어 보시는 노력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이 점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 보통 이렇게 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의 합격선을 우리가 내신에서 받아야 내신에 불리함이 없을까요? 라고 했을 때요. 인문 1은
환산 내신 기준에서 합격자 평균이 보통 1.8에서 3.7까지 나오고요. 인문2는 1.9에서부터 조금 더 여유가 있네요. 4.7까지 나오고 있어요. 환산 교과 성적 환산 내신 기준이에요.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논술은 70% 점수를 반영하는데 선생님 어느 정도 논술 성적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을까요? 역시 인문 1과 인문 2가 있는데요. 평균 성적이 좀 차이가 있어요. 편차가 한 6점 정도 나는데요. 인문 1은 평균 80점 정도를 받아야 되고요. 학과마다 편차가 있어요. 인문 2는 이거보다 높은 86점이 평균 커트라인이에요. 따라서 인문 1이 조금 성적이 낮고요. 인문 2가 훨씬 더 논술 성적이 높다는 점도 이해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세계 영역 기준의 등급합 6인데 이 중에서 주의할 점은 사과탐 기준 상위 한 과목만을 반영하는 거예요. 따라서 최저 기준이 사실상 완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스크랜튼 학분만 세계 영역 등급합 5라고 돼 있죠. 자, 선생님이 아까 특성 학생부 반영은 상위 30개 과목만 반영했기 때문에 이럴 걸 환산하게 되면 1.8에서 1.9까지 나오지만 인문 1 프로에서 범주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불리함이 없을까요? 라고 했을 때요. 보통은 환산 점수 기준에서 5까지는 크게 불리함이 없다고 봐요. 환산 점수 기준에 내신 5등급까지. 그러나 6으로 넘어가게 되면 편차가 훨씬 커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불리함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자, 선생님 논술고사는 어떻게 출제되나요? 라고 했을 때요. 이화여대 논술고사의 특징은 먼저 시간은 100분인데 세문항이 출제돼요. 세문항에 글자 수 제한이 없다는 점. 글자 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떤 한 문항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시간을 놓칠 수 있어요. 또 하나 인문 1에서는 영어 제시문이 등장하고요. 1번 문항에서 소문항으로 갈라질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또 하나 인문 2에서는 간단한 수리추론 문제가 세 번째 문항에 출제되는데 역시 소문항 1, 2, 3으로 쪼개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돼요. 따라서 글자 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러 번 연습을 거쳐서 시간 안에 답안을 완성하는 훈련을 하신다면 이화여대 논술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화여대 논술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